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서울시청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이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끝나서 울산의대 양리학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관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공부들을 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역학조사관이 끝나면서 꼭 인계 느낌으로 역학조사관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양리학교실 출신답게 가장 먼저 항생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학조사관분들은 이제 많은 의무기록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정도를 내용을 알면 의무기록을 볼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왜 이 항생제를 썼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정말 기본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그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심화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어쨌든 이 기본편만으로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명과 성분명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성분명을 얘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제품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약회사가 여기에 약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약을 사면 그 겉껍데기에 있는 이름이 제품명인데요. 보통 원칙은 성분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성분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많이 쓰이는 약의 경우 그리고 의무기록에서 성분명이 아니라 제품명을 쓰는 의무기록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제품명의 경우에는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의 경우 효과는 뛰어나면서 부작용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당연히 사람 세포에는 없고 박테리아에는 존재하는 우리가 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박테리아에게는 존재하는 것을 타겟해서 공격했을 때 부작용은 적고 효과가 제일 클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펩티도글리칸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 두께에 따라서 그람 파지티브,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람 염색에 따라서 색이 빠지냐 안 빠지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타겟을 하면 사람 몸에는 요 펩티도글리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균들은 잘 죽일 수 있고 우리 몸에는 부작용이 없겠죠. 이런 비슷한 타겟으로 리보솜도 있습니다. 뭐 우리 몸에도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지만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사람 세포에 있는 리보솜이 좀 달라요. 그리고 DNA 합성하는 효소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겟을 해서 만든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약이죠. 페니실린. 페니실린 계통의 약이 처음으로 이제 플레밍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 펩티도글리칸을 타겟해가지고 세포벽이 합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때 그 합성되는 것을 막을 때 가장 중요한 구조가 백타락탐 링입니다. 요것은 꼭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타락탐. 그래서 이 베타락탐을 갖는 계통, 그러니까 아주 큰 범위의 항생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그 다음에 카바페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타락탐 링을 갖고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펩티도글리칸을 타겟한 또 다른 항생제 계통은 글라이코펩티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페니실린을 보겠습니다. 페니실린의 대표적인 약은 암피실린, 아목시실린입니다. 암피실린은 주사로 놓는 약이고요. 아목시실린은 먹는 약으로 보통 개발이 돼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쓰이냐? 보통 이제 치과에서 발치 후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주거나 이제 부비동염으로 장기간 코막힘이 있었을 때 쓰는 정말 좀 흔하게 쓸 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 외에 이제 메티실린, 옥사실린이 있는데요. 메티실린은 왜 말씀을 드렸나? MRSA 할 때 그 M자, 저희가 MRSA라는 거는 많이 들으셨죠? 그때 이 M이 메티실린입니다. 보통 그래서 MRSA를 감별하는데 그 메치실린을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그 균이 배양돼서 검출되었을 때 항생제의 저항성이 있냐 없냐를 쭉 이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항생제가 옥사실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스아우레우스 황색 포도상 구균이
옥사실린의 레지스턴스 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MRSA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세팔로스포린 계통은 이제 페니실린 계통의 약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대생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약들을 알아야겠지만 우리 역학조사관 선생님들은 딱 네 가지 약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세파졸린. 이거는 이제 봉화진염 이런 데에서 피부와 가까운 데에서 감염이 일어날 때 사용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하나가 세프트리악손입니다. 그리고 세포탁심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4세대 세페핌. 요 정도의 약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약은 세프트리악손이고요. 그리고 항생제 세팔로스포린 계통 네 가지 약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생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박테리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기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항생제를 퍼내기도 하고요. 항생제가 몸에 못 들어오게 만들기도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이 베타락탐 아까 제가 강조했죠. 그 베타락탐 링을 끊는 효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효소의 이름을 베타락타메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람들은 요 내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베타락탐 에이즈 이니비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 계통의 약과 같이 쓰죠. 그래서 이제 베타락탐 에이즈를 통해서 페니실린 계통의 약에 이제 저항성을 갖고 있었던 세균들이 요 약과 같이 쓰면 저항성을 갖고 있었던 방법 하나가 없어지니까 효과적으로 균을 죽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약으로 클라블라네이트, 썰박탐, 타조박탐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보통 페니실린 계통과 같이 쓰니까 이게 짝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아목시실린은 보통 클라블라네이트랑 쓰고요. 암피실린은 썰박탐과 씁니다. 그리고 타조박탐은 보통 피페라실린이라는 약과 같이 쓰는데 이 피페라실린은 제가 앞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제품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타조신, 타조락탐이 보이면 아 이건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페라실린은 유레이도 페니실린이라고 이제 페니실린을 또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 항생제로 써요. 굉장히 강력한 약입니다. 이 피페라실린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카바페넴 계통의 약입니다. 이제 베타락탐 링을 갖고 있는 카바페넴 약 많이 들어보셨죠? 역학조사 선생님들은. 매우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여기서 광범위 항생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균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CR이 법정감염병이 2급에 있죠. 2급 CR이 CPE. 그때 그 C가 카바페넴입니다. 물론 CPE 할 때 C는 이제 카바페넴 메이즈긴 하지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로페넴, 카바페넴, 이미페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넴으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펩티도글리칸을 타겟하는 글라이코펩티드 계통의 약이 있다 그랬죠? 제일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약이 반코마이신입니다. 반코마이신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것도 법정감염병에 있죠? 이 반코마이신도 말 그대로 광범위 항생제고 항생제 저항성이 있는 MRSA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라피틱 윈도우가 났습니다. 그 얘기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 W가 빠졌네요. 그 효과가 있는 약물과 그리고 독성을 나타내는 그 약물의 농도의 갭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농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약 중에 하나예요. 조금만 높아져도 어때요? 독성이 나타나고 조금만 낮아져도 효과가 없어지니까요. 왜 반코마이신 많이 들어보셨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VRSA, VRE가 이때의 V가 반코마이신인 거예요. 그래서 VRSA는 반코마이신의 저항성 있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그리고 그 이제 VRE는 아까 CRE보다는 조금 전 단계인
카버페넴에는 내성이 없지만 방코마이신은 내성이 있는 균을 VR이라고 하죠. 엔테로코커스. 그래서 이 VRSA는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VISA는 계속 꾸준히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글라이코펩티드는 테이코플라닌입니다. 이것도 요즘 이제 방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에 대해서 비교되는 약물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부작용이 방코마이신보다는 적네, 근데 아니 다른 부작용이 있네, 효과는 비슷하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처방이 바뀔 수 있는 약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보솜 이런 것들을 타겟을 해가지고 박테리아의 단백질을 합성 방해하는 항생제 계통입니다. 굉장히 많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계통 중 하나가 매크로라이드입니다. 아지스로마이신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그냥 이제 폐렴이 왔어요. 폐렴 환자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 폐렴을 잘 일으키는 균들에 대해서 퍼센트를 이제 대충 알아요. 뭐 어떤 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균이 많고 그런 것들을 근데 균이 동정될 때까지 항생제 치료를 안 하고 놔둘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일단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적 항생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레보플록사신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제가 의무 기록을 보면서 많이 사용했던 약들은 세프트리아슨 플러스 아지스로마이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지스로마이신은 매크로라이드 계통인 거예요. 또 원래 이거는 지금은 잘 쓰진 않는 약입니다. 에리스로마이신. 근데 이건 역사가 있는 약이라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과거 디프테리아 치료제로도 굉장히 많이 썼던 약입니다. 그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은 대표적으로는 독시사이클린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생소하다는 그런 병에 대한 치료제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렙토스피로시스, 찌찌가무시, 브루셀라증. 옛날에는 여드름 치료제로도 많이 썼습니다. 저도 실제로 교도소에 있을 때 하도 이제 수감자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은 처방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신에 독시사이클린은 이게 제일 유명해요. 부작용. 그래서 태아의 치아나 뼈 생성이 안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임산부에서는 절대 사용 금지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약입니다. 이 클린다마이신 계통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독성을 균이 막 독을 내뿜고 있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뼈나 관절에 생긴 감염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기에 이제 균이 들어와가지고 막 독성을 내뿜고 그러면은 그 압력 때문에 막 근육이 괴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는 뭐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스갱그린 보통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피리젠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근육에서 이게 뽀글뽀글뽀글 가스가 보인다 해서 가스갱그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연부조직 감염에서 클린다마이신은 거의 반드시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사조 리디논스 계통 이건 계통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리네졸리드만 아시면 돼요. 그냥 리네졸리드가 뭐 어떤 이상한 계통의 약인데 그 리네졸리드는 보통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에서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더라.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리네졸리드는 근데 독성이 좀 강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CRE, VRE 이런 것들을 안 퍼지게 막으려고 하는 이유죠. 효과도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통 같은 경우는 제가 뺄라고 하다가 일단은 워낙 옛날에 어르신들이 마이신조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어르신들이 마이신 먹어라 할 때 그 마이신이 보통 이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통의 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습니다. 아미카신, 젠타마이신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핵 치료할 때 보통 1차 치료로는 아이나 림판핀 그리고 에산부톨,
피라지나마이드를 쓰죠. 근데 이제 그런데 내성이 있을 때 다제내성균의 경우에서는 그것도 뭐 한 2년짜리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트랩토마이신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또 많은 연구가 돼서 이것도 이제는 사용량이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마드카솔에 들어있는 네오마이신도 이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통입니다. 이제 후시딘 박트로반에 있는 거와는 좀 다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피로신이라는 것은 아예 다른 계통이고 신으로 같이 끝나니까 좀 헷갈리실까봐 넣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의 DNA 합성을 억제하는 세 가지 약, 이건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TMP, SMS는 옛날에는 이제 뉴모시스티스 카리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뉴모니아 해가지고 PCP로 엄청 통용이 됐었는데 지로베이스로 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PCP라고는 써요. 그래서 보통 면역 저하자, 에이즈 환자에게서 엄청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고요. 이 제품명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에이즈 환자의 의무 기록을 본다. 뭐 아니면은 이식 환자 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는 분들의 의무 기록을 본다. 그럼 박트림이라는 약을 혹시 썼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TMP SMX예요. 퀴놀론 계통의 약은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으로 대표되는 약입니다. 요로 감염에서도 쓰고요. 폐렴에서도 쓰고요.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꽤 안전한 약입니다. 물론 독성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레보플록사신은 굉장히 많이 쓰고요. 보통 제품명은 크레빗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레빗도 항생제라는 것, 특히 레보플록사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지오넬라 폐렴에서는 뭐 아지스로마이신도 효과는 있지만 보통 레지오넬라가 양성이 나오면은 레보플록사신을 씁니다. 그리고 메트로니다졸은 이거는 그냥 부인과 계통에서 쓰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많이 쓰는 약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알아야 되는 항생제 이제 페니실린 계통은 암피실린과 메치실린, 그리고 유레이도 페니실린 계통이었죠.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제품명은 타조신, 타조락탐이 있었죠. 세팔로스프린 계통은 세프트리악손, 세페핌. 글라이코펩티드 계통의 방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 카바페넴 계통의 카바페넴, 메로페넴, 매크로라이드 계통의 아지스로마이신. 그리고 어떤 계통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성균에서 많이 쓰는 리네졸리드. 그리고 퀴놀론 계통의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요 정도는 진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머지는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바이러스 치료제는 에이즈 때 정말 이게 코로나가 너무 획기적으로 치료약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속도의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끝에 B를 끝나면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B형 간염은 테노포비어, 거의 테노포비어만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들을 치료하는 것으로는 아시클로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헤르페스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CMV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식 환자에게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는 있는데 보통 증상을 안 일으켜요. 근데 이제 증상을 면역이 확 저하돼가지고 일으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갱시사이클로비어라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독감은 요즘은 페라미비어, 어쨌든 오세타미비어가 더 유명하긴 하지만 페라미비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어로 끝나면 뭔진 몰라도 바이러스 치료제겠구나. 항진규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플루코나졸, 보리코나졸, 암포테리신 B. 뭔진 몰라도 이쪽으로 갈수록 암포테리신 B로 갈수록 강하고요. 부작용도 매우 강합니다. 암포테리신 B는 정말 부작용이 강해요. 플루코나졸은 이제 뭐 간단하게 약한 거, 발톱무좀 뭐 이런 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로 갈수록 강력한 항진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생충 치료제 알벤다졸, 프라주컨텔로 다 끝납니다. 못 빼고 말라리아 빼고. 근데 말라리아는 필요할 때 또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말라리아는 이 치료가 지역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심화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